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다시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오후장에 더 강력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양시장 1%대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오늘 2,700선까지 올라섰었는데요. 1%대 강세에서 현재는 조금 빠진 2,69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우리 시장 받쳐주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 탄력 받아주면서 반도체 시장이 주도 업종으로 살아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오늘 일중 고점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0.97% 상승한 78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도로 또 돌아서긴 했지만요. 그 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증시 랠리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마지막까지 장 마감까지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랠리 기뻐해도 좋은 건지 아니면 잠깐의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지켜보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전략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라이브 주도 업종을 통해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 참 많지만요. 그중에서도 앞으로의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대 강한 상승,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분을 확대했죠. 3%대 상승을 보이면서 2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8% 하락한 90만 4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오늘 대부분 또 보합권입니다.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빠지는 모습인데 조정 일부 받고 있고요. 하지만 엔캠은 2%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금융업이 조금 강한 모습, 우리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서 의약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좀 강한 업종을 잡아봐야 될지 아니면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업종을 눌림목에서 잡아야 되는 건지 같이 또 전략 세워볼 예정이니까요. 네,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오늘 어떤 종목들, 어떤 주도 업종들을 살펴볼지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는 매번 저희가 주도 업종을 정해서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 뽑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강했던 테마기도 하죠. 오늘 1라운드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볼 예정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나왔었죠. 계속해서 청라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난 데 이어서 최근에 또 공항에서 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200여 대의 차량이 또 전소가 됐었죠. 이 때문에 또 관련 전기차 관련 이슈들과 국내의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음 달에 또 정부에서 관련 대책 마련한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또 전고체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한농화성 그리고 CIS, 레몬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가고 있죠. 세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원탑 종목으로 뽑아주실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또 공략까지 직접 또 대표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 공략법까지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라운드 경우에는 저희가 또 코로나19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말부터 계속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관련주들 정말 많잖아요. 마스크 관련주도 있고 치료제, 백신, 음압병동 등등 코로나19랑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또 순환매를 빠르게 이어가면서 시세를 주고 또 조정을 받고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강할 테마들, 종목들 저희가 확실히 선별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뤄볼 종목들 3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나노엔텍과 일동제약 그리고 일동제약과 웰크론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나노엔텍의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오늘 움직이고 있죠. 오늘 관련주들 좀 강한 흐름 보이면서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현재 6%대 상승 중인데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나노엔텍의 경우 5% 넘게 현재 빠지고 있고요. 웰크론의 경우에는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방송 중에 자세한 전략까지는 다 풀어드리기 어렵지만요. 최대한 또 시청자분들이 또 시장 참여자분들이 알아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차트도 분석해드리고 흐름을 통해서 원탑 종목까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2라운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모든 종목들 가려볼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 라방은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로이 대표님은 종목별로 또 테마별로 분석을 다 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보시기만 하셔도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잘 알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도 역시나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좀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좀 같은 이제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모멘텀은 뭐 없습니다만은 부족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시점이 좀 다가오면서 시장이 좀 뭐 뭔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숨죽이고 있던 이러한 뭐 2차전지 섹터라든가 반도체 섹터도 조금씩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일단 최근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증시는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이 너무 오늘 좀 제한적인 흐름이 맞아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연 오후 장에 그 이 1%대 상승률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기관이라든지 개인은 현재로서는 좀 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일단 시장이 조금 뭐 반등하기에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감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굉장히 많고요. 일단 그 최근 들어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달러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값이 뭐 역대 최대 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100달러 정도 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금값이 조금 뭐 아쉽긴 해요. 이게 뭐 개인적인 거지만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한 반년 전에 금을 다 팔았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우신 거죠? 금을 네. 모조리 진짜 있는 거 다 털어서 팔았거든요. 네. 금값이 이제 고점이다라는 생각에 팔았는데 거기가 고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은 너무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뭐 이렇게 개를 하고 네. 이거 뭐 개인 사적인 겁니다만은 금괴에서 모아놓은 거 그리고 뭐 이리저리 뭐 제가 금을 원래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 이제 좀 팔고 나니까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시장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그 안전자산으로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막 달가운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금 관련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든가 오늘 금 관련주들도 물론 같이 움직였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금 관련주들도 좀 상승 흐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네. 금 관련주들 같이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 좀 많이 느꼈는 게 주식이나 우리 뭐 금이나 뭐 이렇게 좀 끈기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뭐 좀 투자를 하면은 자꾸 좀 떨어지는. 아니, 전문가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이 분야가 아니라 네. 뭐 다른 분야? 사실 네. 집을 뭐 예를 들어 사면은 아. 집값이 또 떨어져 버리고 네. 그리고 제가 엔화를 또 싼 줄 알고 샀는데 네. 엔화 값도 비쌀 때 비쌀 또. 때 샀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달러도 그렇고요. 그래도 뭐 또 주식으로 많이 상승은 보고 계시니까요. 그 제가- 정도는 또. 요즘 장이 사실 이제 좀 저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증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정 섹터 외에는 사실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전 정말 딱 정해놓고 지금 단타만 해요. 오. 딱 정해놓고 단타만 해요. 시드가 가장 중요한 건 저거죠. 어쨌든 뭐 시드가 사실 작으신 분들은 네. 뭐 물론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유리하겠지만 시드가 일정 시드 이상이 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2% 정도만 수익을 봐도 수익이 커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어떤 특정 종목 좀 눌린 구간에 지지받는 구간에 저는 지금 계속 번갈아가면서 투자했다가 뺐다가 투자했다가 뺐다가 좀 수익을 지금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좀 무섭더라고요. 하도 뭐 해리스 강하다고 해서 해리스를 좀 보면 다음 날 또 해리스가 파란불. 2차 전지 보면 또 2차 전지 파란불. 전선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다음 날 또 파란불.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지금은 오. 시장 흐름을 봐야 돼요. 네. 그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해먹고 나온 섹터 있잖아요. 네. 한번 뭐 정말 태풍이 불었던 섹터들 음. 그런 섹터들은 사실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제약주들도 사실은 지금 거의 다 고점에 우리가 또 이렇게 단타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점에서 엄청난 신음을 또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우리가 정말 짧게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고 단기로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고 혹은 우리가 정말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을 텐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보면은 뭐 대왕고래라든가 그리고 제약주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그 전고체 특히나 전고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잠깐 상승 나오고 지나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좀 무풍지대에 있는 업종 있잖아요. 이런 업종에서 조금 단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급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정말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정말 1%대, 2%대만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온다든가 혹은 뭐 사실 이런 시장 오후장에서 좀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확 쏟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드별로 사실 지금은 좀 투자 방법을 달리하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네, 시대별로 조금 전략을 다르게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사실 시장 자체의 모멘텀이 부족하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변동성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또 섹터들이 빠르게 또 옮겨가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오늘 또 종목 간 라이브 배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정말 많지만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업종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너무 오르고 있는 업종을 또 붙잡기도 또 애매한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없이 올라가는 업종들은 또 우리가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니까 오늘은 또 어떤 테마를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 게 사실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네. 조금 그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2차전지 관련된 그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뭔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좀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2차전지 섹터 그리고 우리 배터리 섹터가 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여전히 이제 2차전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 등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전기차 화재 소식 이게 가장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 우리가 그 2차전지 그죠? 그 배터리 관련돼서 뭐 사실 열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전고체 관련주들이 특히나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우리 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현재는 2027년, 28년을 잡고 있지만 조금 앞당기기 위한 그런 로드맵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이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지금 2차전지라는 이 하나의 그 섹터가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대. 이런 로드맵이라든지 앞으로 전고체에 대한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당겨질 거, 좀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는 이런 뭐 기대감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지금 정부 정책 보면은 다자녀 혜택에 이 전기차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다자녀일 경우에는 전기차 그 할인율 있잖아요. 네. 이걸 조금 더 뭐 증가해 준다는데 사실 전기차 할인해 준다고 좀 타고 싶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금은 터지고 저기 터지는데. 너무 구매하기도 좀 무섭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보조금을 많이 정부에서 혜택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좀 전기차로 바꾼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화재가 크게 일어나고 또 해외에서도 또 이렇게 일어나고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는 한 번 화재가 나면 무조건 전소라면서요. 제가 그러니까, 네. 그 보통 이제 저희 집 주차장에 네. 제가 이제 거의 지정석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옆이 바로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네.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차 한 대를 그냥 거의 주차만 해놓고 네. 나머지 한 대 이제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차는 사실 지금 타고 다니는 작은 차는 사실 뭐 화재 때문에 불이 나도 별로 상관없는데 그럼 그 그- 차를 두고 다니세요? 그 큰 차는 네. 사실 이제 뭐 기분 내는 용이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차를 제가 이제 가장 구석으로 몰아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괜히 그죠 보상도 못 받고 그렇죠. 낭패 볼까봐.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관련된 것도 이제 지금 우리 막 그 전기차들 네. 배터리 어디 건지 이제 제조사 다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화재를 보면은 거의 다 중국산인데 과연 이게 뭐 중국산이 아니라고 해서 화재가 안 날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원래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뭐 발열에 좀 약하고 화재가 나는 걸로 사실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너무 더운 여름에는 더 그게 위험이 올라가는 걸까요? 이게 제가 이제 주변에 전기차 타는 분에게 네. 물어보니까 네. 추울 때는 추울 때대로 문제고 빨리 꺼지고. 더울 때는 더울 때대로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차라는 게 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뭔가
뭐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음. 좋아 보이고 뭐 기능도 많고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음.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뭐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사실 네.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뭐 저는 이제 이 사건들을 보고 나서는 되게 두려워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부 공영 주차장이나 뭐 공공 건물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아예 못 들어오게 주차장에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웃겨요. 50% 충전하고 100% 충전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사실 이제 이번에 뭐 배터리 3사 다 초청해서 뭐 얘기도 해봤고 지금 현재 이슈가 나오는 것도 보면은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걸 50% 충전하고 90% 충전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전기차 섹터가 막 움직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전기차라는 이 차량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지금 화재가 발생되고 뭔가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멀리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종이 조금 더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특정 기업을 보면은 이 기업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뭐 전문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전기차까지도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실적 또한 우리 전방 기업들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좋으니까 하이브리드 쪽으로 눈을 돌려보셔도 좋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고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한농화성, CIS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기억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한농화성이랑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죠? 엄청 그리고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또 저희가 이제 휴마시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코로나19. 이거 담아도 된다. 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또 엄청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죠. 네. 저도 그걸로 수익 많이 봤어요. 그럼 오늘도 또 수익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들고 와주셨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해보면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중에서도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안 올라왔지만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뽑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종목들 또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뭐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 종목들이 그냥 강세예요. 가는 그래서 게 또 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차라리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뭔가 후발주를 자꾸 찾고 이런 거보다는 네. 가는 종목들이 사실 눌림목이 왔을 때 한번 담아보고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좀 이어서 뭔가 좀 이슈를 좀 말씀해드리자면은 그 지금 현재 국내 배터리에 이제 정부에서 그 전고체 관련돼서 이제 R&D 투자를 확대한다. 좀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그 어쨌든 재원을 투자하고 뭔가 이제 법안을 좀 이렇게 풀어준다라는 거는 우리 산업 자체에 정말 뭐 하나의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저는 2차 전지라는 이 하나의 테마가 단기적으로 지금 확 왔다가 뿅 하고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지금 시점에서 길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길게는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좀 시세 나올 때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농화성도 이제 올라오고 CIS도 이제 올라오는데 네. 그 기존에 우리가 정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 막 급등 보여주고 할 때 그때 많이 담으셨을 건데 막 여지껏 들고 계시는 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은 좀 추가적인 시세를 뭔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번 정리를 하셔라.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지금 꼽아와 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정리할 종목들은 정리하고 사실 확실히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이번에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특별히 최근에 전기차 관련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한농화성도 지난주에 며칠 시세주다 말려나 했는데 계속 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되나 이런 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좀 한동화성이 보세요? 엄청 네. 올라갔네요 또. 네, 오늘 또 한동화성이 10%대 넘게 16% 넘었나요, 지금? 지금 20%가 네. 넘었네요. 지금 20% 넘었나요? 네네네. 20% 넘게 또 23%가 넘었네요. 네,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일중 거의 고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 한동화성을 잡아도 되나요? 그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아, 네. 질문이 아닐까. 네. 지금 이 22% 네.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면 어떡해요? 뭐 사실 저거죠. 뭐 좀 리스크를 안고 그렇죠. 뭔가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너무 고점인 종목을 공략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다라는 게 그죠? 너무 극단적이셨네요. 오늘. 네, 네. 그럼 한동화성 말고 다른 종목을 좀 더 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뭐 추천할 수 있는 종목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준비한 종목 중에.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대 그 22,000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종목 보면 한 24,000원이 한계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져요. 네. 24,000원에서 조금 이슈가 지속되고 좀 이제 추가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좀 따라와야지 좀 돌파가 나올 것 같고 물론 24,000원 돌파가 나왔을 때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시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부근에서는 뭔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좀 숨고르기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왔을 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이 단기적인 저항대니까 이 부분까지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전기차 화재에 관련돼서 대안으로 지금 정보체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정부까지 개입이 돼 있고 뭐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CIS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사실 이제 몇 프로 상승 중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CIS 지금 11% 넘게 상승 중이에요. 그렇죠. 오전에 이제 막 3%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지금 11% 넘게 올라갔는데 사실 제가 이제 CIS를 오늘 좀 방송 중에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지금 뭐 많이 급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얼마죠? 현재 기준으로? 지금 11,950원이요. 11,950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좀 보는 부분은 한 12,500원 이상 좀 이제 돌파가 나와주면은 12,500원 위로 좀 돌파가 나와주면은 마찬가지 이제 고점까지는 조금 지금 현재 이슈로서는 고점까지는 조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 수급이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한다. 그러면 사실 내 매수가 대비 주가가 빠졌더라도 일단은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레몬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게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전고체 전지 대비 뭐 용량이 뭐 각각 수명하고 용량이 1.5배, 5.5배인가? 뭐 이렇게 좀 향상된 그런 그 전지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까지 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네. 뭐 관련해서 이제 전고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마찬가지로 급등이 좀 나와주는 네, 그런 레몬은 종목인데 뭐 지난주에 상한가도 갔다가 어제는 신고가도 갔다가 계속 오르니까 이것도 지금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레몬 지금 괜찮나요? 좀 단기적으로 네. 좀 공략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오히려 지금 시장에는 수급이 확 몰려주고 네. 변동성이 큰 종목이 오히려 우리가 분봉 같은 차트를 열어놓고 좀 바닥에서 잡고 조금 이제 뭐 2, 3% 네. 상승 났을 때 정리하고 좀 이렇게 뭔가 공략하기에는 오히려 더 수월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수급이 부족하고 안 가는 종목보다는 현재 집중되고 수급 뭐 붙어주고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 오히려 단타하기에는 좀 유리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레몬 그럼 지금 6,100원이거든요. 현재 11% 넘게 이것도 상승 중인데 그러면 또 어느 정도까지 또 저항대를 봐야 되나요? 일단 신고가를 또 만들어 주는지 네.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물론 이게 27년도 8년도 돼야 상용화가 될 거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보자라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다음 달에 로드맵 발표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시장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가 사실 이제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하나 나와주고 수급이 좀 집중되면은 뭐 사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만의 사실 이제 그런 제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손절가라든가 목표가를 좀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도 2차 전지 시세 강하긴 하지만요. 아직도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정부에서 관련 지원 정책 또 발표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슈와 함께 수급까지 붙으면서 단기적인 시세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걸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한농화성과 CIS 그리고 레몬 세 종목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오늘 세 종목이 다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또 오전에 준비하실 때는 이게 또 급등 나올 종목으로 꼽아주셨었는데 막상 또 방송 시간이 되니까 이미 또 시세가 나와버려서 오늘 조금 선택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 공략해 주실 만한 종목 하나 꼽아주시죠. 저는 오늘 이 세 종목 중에 CIS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그 소재 기업이기도 하고 장비 기업이기도 한데 그 국책 과제, 우리 전고체 관련된 국책 과제로 좀 선정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달에 로드맵까지 갔을 때 뭔가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모멘텀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이후에 사실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뭐 단기적인 눌림목이 좀 연출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지금 사실 이제 차트상에서 뭔가 지지라인 안에 다시 한번 안착해 주는 흐름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런 지지라인을 좀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지지라인에 좀 안착해 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저항대 돌파까지 나오면은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CIS라는 종목 그동안 이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레몬이라든지 대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들 중에 CIS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1라운드 배틀에서 CIS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한농화성이라든지 레몬이 조정을 받을 때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국책 과제로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정부에서 관련 이슈들, 관련 방안들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시세 줄 수 있는 종목 CIS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CIS를 내가 직접 공략을 해보려고 해도요. CIS의 경우 지금 오늘 시세가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내가 진입해야 될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또 대표님께서 전략도 잡아주시고 그때그때 시장 대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대응들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 이용하시면 모두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은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카메라로 한 번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새로 리뉴얼이 돼서 대표님들께서 그때그때 시황 올려주시고 또 주목해야 될 만한 정보들 다 챙겨주실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곧 이어서 또 다른 테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관련 종목까지 저희가 원탑 종목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야 모두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테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사실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1라운드에서 2차 전지 살펴봤었고 2차 전지 말고도 또 지금 공략하기에 좋은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오늘 할 게 없었어요. 네. 왜요? 진짜로. 오늘 할 거 많잖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자, 일단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좀 말았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기차가 뭔가 이렇게 좀 밀어주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전기차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많이 또 보급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뭐 하나 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네. 은 관련주 있잖아요. 네. 은 관련주들도 많이 좀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요? 그건 이제 전기차랑 은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건 이제 팍스통신만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들어가야 알 수 있는 팍스통신망 네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관련주들도- 은 관련주들 네. 좀 담아두세요. 어떤 게 있어요? 은 관련주들. 그 팍스통신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은 관련주들까지. 네, 그리고 또 오늘 주목할 만한 또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코로나 우리 지난주도 좀 다뤘던 얘기지만 맞아요.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좀 잘못 짚어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섹터별 순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스크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진단 키트. 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스크는 사실 제가 좀 배제하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나요? 네. 집중을 안 하시네요. 그죠? 마스크는 아유, 네. 사실 조금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마스크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배제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음. 마스크가 지금 그 KF94 없대요? 그것도 지금 이제 또 조금씩 또 이렇게 좀 어.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가격도 그래요? 올라가고 있고. 저 집에 많은데. 저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못 구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또 이슈가 재료가 또 음. 상승을 이끌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뭐 웰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 보면 마스크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마스크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오늘은 살짝 빠지고 있긴 오늘은 한데. 빠졌는데 그동안 네. 이제 마스크 때문에 네. 그 시장에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요즘 확실히 또 대중교통이나 길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더운데도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은 네. 좀 하는 권고를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답답해서 잘 안 합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감기죠. 마스크 하고 감기. 다니는 게. 감기죠. 네. 뭐 이게 아무리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온다 그래도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안 걸리실 자신 있으신가요? 걸려도 그만이고요. 사실. 감기라니. 저는요. 같이 그 이렇게 또 방송을 하니까. 저번에 네. 그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예. 최근에 네. 제가 진짜 죽다가 살았어요. 저 그때 완전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되게 열심히 씻고 다녔는데요. 어차피 이게 비말로 네. 아니 근데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에 막 발병이 됐을 때 저는 그때 솔직히 코로나 걸려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팠는데 이번이 더 아팠어요. 이번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옮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때. 아니긴 한데. 제 그래도, 주변에 네. 지금 코로나 환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본인 그래서 이제 오늘 진단 키트도 볼 거고, 그렇죠. 뭐 치료제도 볼 거고, 마스크도 볼 건데, 그럼 오늘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지금 뭐 최근에 또 6배가 늘었다, 또 증가했다, 계속 말이 나오던데, 그럼 앞으로 사실 계약을 하고 또 이랬으니까,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9월에 또 연휴도 있으면 또 명절까지 껴가지고, 앞으로 또 코로나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 그 겨울로 접어들수록 좀 줄어든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근데 한국에 지금 가을 있나요? 저는 제가 볼 때 가을이 없어요. 여름이 좀 길어요. 그냥 10월까지 덥대요. 춥다가 덥다가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9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위가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사실 데이터 상으로 네.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지금 6배나 한 달 동안 6배나 급증을 했는데 맞아요. 의료 파업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진짜 아프신 분들은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병원을 또 못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좀 대응도 늦었고 맞아요. 이미 확산되고 나서 뭔가 대응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은 안 좋은 이슈입니다만은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안 좋은 이슈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오늘 조금 다소 조정받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들을 접하고 물론 이제 단타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도 보셨고 손실도 보신 분들이 정말 지배적일 텐데 이게 우리가 그때 한번 해보신 분들은 학습 효과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미 9월 달까지 뭐
엄청나게 확진자 늘어날 거다, 급증할 거다 이미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과거처럼 올라가지 못해요. 무조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조정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과거에도 갑작스럽게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전부 다 이거 뭐 어떻게 대응도 못했어요. 다 물려 있고 다 대응도 못했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제약주들이 뭐 연말에 뭐 연말까지 뭐 금리 인하도 있고 연말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뭐 굉장히 재료는 많아요. 이슈는 많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의 선반영이 다 된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떤 특정 기업이 뭐 치료제를 개발했다든가 혹은 뭐 임상에 진행 중이라든가 임상이 성공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봐야 되지 이게 이제 하나의 코로나라는 테마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관찰하면서 따라가기에는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엠폭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게 더 이상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병하는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좀 퍼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공포들이 또 있잖아요. 그 국내에도 네. 지금 그 환자가 나왔다고 하던데. 정말요? 네, 제가 잘못 봤나?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마스크라든지 앞으로의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엠폭스 관련주로도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그 주식시장의 투심을 보시면은 네. 뭔가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다 덤벼들잖아요. 네. 그리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음. 근데 이제 결국은 주도하는 뭐 수급이 빠져나가면 네. 어차피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음. 남는 건 뭐냐? 그냥 뭐 물려 있는 사람들. 그럼 어떡해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지금 들어가면 또 어느 정도 시세 나왔을 때 저희 빠져나올 수 있나요? 제가 그 최근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네. 하진 않는데 제가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로 사실 이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정말 이제 혼자서 장 혼자서? 열리면 네.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초기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약주들이 올라가는 이 초기에 뭔가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리스크가 없어요. 투심이 쏠릴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당일 무조건 정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짧게 잡아요. 네. 왜냐하면 시드가 많이 투입되니까. 그렇죠. 짧게 목표가를 잡고 목표가 이상은 안 봐요. 더 올라가면 끝이에요. 더 올라가도 올라가도 목표가에서 끝이에요. 정리하고. 끝이고 네. 목표까지 정리 딱 하고 이게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또 진입을 해요. 반복. 음. 근데 이걸 언제 하느냐?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아니에요. 올라갈 때. 그러면은- 시장에서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막 와 하고 수급이 쏠리고 움직일 때 네. 그때 종목을 하나 선정해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차트 열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맞는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오늘의 이 차익 실현이 사실 내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금요일까지 가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를 주식시장에서 뭔가를 100% 예측을 하고 100%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원칙은 필수적으로 세워놓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튼 자랑입니다만은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코로나 6배 급증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기존에 이제 생산되어 있던 이 뭐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치료제 백신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부족해요. 지금 약국 가면은 또 이게 걸리기 시작했어요. 진단 키트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찾으러 많이 오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안 걸어놨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안 찾을 때. 이게 그 약국 입구에 진단 키트 있습니다라고 붙여놓은 것 자체가 네.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휴마시스라든가 뭐 이제 진단 키트 업체들은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막 코로나 때처럼 계속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그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서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갈 때 잡아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왔을 때 또 바로 잡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서 작게라도 2% 3%라도 작게라도 좀 수익을 챙겨보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언제까지 이 종목이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지 나는 좀 스스로 알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발빠르게 또 시황도 올려주시고 대응도 해주시기 때문에요. 팍스통신망 바로 이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물론 또 그때그때 팍스통신망에서 공략은 하시겠지만 오늘 그래서 어떤 업종들, 어떤 테마,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 종목들 몇 개만 또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단키트를 봐야겠죠. 네. 진단키트를 보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오늘 좀 준비를 했냐면 지금 현재 대장주들은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네. 상승이 많이 나왔고 조정폭도 커요. 우리 전보다 이제 상승폭도 크지만 조정폭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매트릭스라든가 혹은 뭐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뭔가 상승하는 시기에 좀 짧게 치고 나오기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치고도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 돌파가 한번 나왔었고 오늘 이 부근에서 좀 지지받아주는 흐름 나오면은 재차 좀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일동제약.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본 기업과 그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예, 이거를 이제 네. 국내에 좀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거의 뭐 배는 올라갔어요. 그죠?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이런 종목들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오늘 많이 올라갔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 뭔가 기술적인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슈와 수급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요건 언제 어디서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거는 크게 좀 그렇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종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웰크론.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 제 생각과 다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웰크론도 엄청 올라오네요. 네, 엄청 올라갔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폭발적이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스크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시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재확산이 되고 나서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을 막 강력하게 권고하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처럼 마스크를 그렇다고 해서 막 못 구하거나 이런 건 구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큰 대시세를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짧게 시세 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그 중에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나노엔텍, 웰크론, 일동제약 가지고 와주셨는데 두 개는 또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좀 예측이 가긴 하는데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자, 일단 나노인텍이 종목이 그 오늘 조금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네. 저는 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느 일단- 정도 더 눌렸을 때 네. 나노엔텍 공략하실 건가요? 자, 나노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한 5% 정도, 6%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요게 이제 한 4,000원 초반대 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진입했다가 길게도 아니에요. 이제 4,500원 부근까지 한번 이렇게 공략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종목을 뭐 투자하고 공략을 하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팍스통신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이렇게 제가 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그때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원탑 종목 꼽아봤었고 코로나19 관련된 원탑 종목까지 지금 조정받는 시장에서 공략해 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이후에 바로 함께 하셔서 모든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